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수입니다. 오늘 2020년 경찰 1차 영어 성격 파트 마지막 문제 20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 지문은 EBS 영어 독해에서 나왔고요. 이 지문 제가 수업했던 거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갑시다. 일단 빈칸 추론 문제 푸는 방식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냥 쭉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선지 넣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판단을 하라. 문맥적으로 해석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as arguably the all-time greatest example? 무엇이 틀림없이 가장 전시대적인 가장 그 커다란 예이냐? 뭐에? 선택 편향의 예이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갑자기 resulted in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야. 무엇이 틀림없이 가장 이거 의문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이 틀림없이 전 시대의 가장 커다란 그런 선택 편향의 예이냐? 물음표가 없어. 알겠어? 그럼 잘못된 거야. 이거 의문문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해보고 했는데 이상하다라고 하면 지금 내 분석이 잘못된 거고, 분석이 잘못되니까 해석이 잘못 나온 거야. 분석부터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문장을 어디까지가 주어이고 뭐가 동사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이게 동사.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써야 돼? 틀림없이 전 시대에 가장 커다란 선택 편향의 예였던 것이 됐어요? 예였던 것이 초래했습니다. 그 당혹스럽게 만들어주는 1948년 시카고 트리뷴지의 헤드라인을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선택 편향의 가장 커다란 그런 예시가 있는데, 그지? 그 예시가 예시예요. 결국은 이것이 그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1948년의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헤드라인 표제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시카고 트리뷴지 헤드라인인 Dewey defeats Truman이라는 이 표제가 전 시대의 가장 커다란 선택 편향의 예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헤드라인은요, 원래 좀 우리가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배울 게 있는데 뭐냐, 선생님 아마 그 수능 회오리에서 이걸 설명을 했으니까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문자, 그러니까 내용어하고 기능어라는 게 있어. 어휘라는 게. 그러니까 내용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용이 중요한 단어고, 기능어라는 것은 뭐 전치사라든지 뭐 관사, 부정관사 이런 것들처럼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문법적인 의미를, 뭐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 이런 걸 기능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능어는 보통 그 제목을 쓸 때 소문자를 쓰고, 내용어는 다 대문자를 써요. 아시겠어요? 내용은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defeat라는 말도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게 일단 맞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제목이라고 하면 신문 표제를 하면 저 대문자로 나왔을 거야. 근데 제가 진짜로 원래 그 표제를 찾아보니까 원래 표제는 이렇게 써 있었더라고. Dewey defeats 이렇게 대문자로 나와서 아예 전체가 다 전체가 다 대문자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진짜 원래는 이거였어. 알겠어요? 원래 신문 표제 사진, 옛날 사진에서 봤거든요. 그 위키피디아 보시면 나옵니다. 이걸 뽑아서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쓴 건데 이거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설명에도 대문자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제 눈에는 좀 이상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형이 신문 표지에 쓰인 현재형은 과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지만 좀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형을 쓰는 거거든. 그래서 듀이가 패배시켰다 트루먼을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듀이가 패배시켰다 트루먼을. 그 다음에 사실상 해리 트루먼이 때려줬다는 얘기죠. 그의 적을. 이 말은 무슨 말? 해리 트루먼이 듀이를 이겼다는 얘기죠. All the major political polls, 그 모든 주요한 정치적인 여론조사가 at the time, 그 당시에 있던 여론조사가 had predicted, 예측했습니다. 토마스 듀이가 선출될 거라고. 뭐로 선출될 거라고? 대통령으로. 선생님 왜 present 앞에는 어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선생님 어가 왜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한 거는요, 어를 못 붙여요. 유일한 건 the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래 프레지던트라는 단어 자체는 유일한 게 아니에요. 그지? 오늘 전 세계 프레지던트가 되게 많잖아. 169개국 있으면은 뭐 169명의 그 프레지던트가 있다가 되겠죠. 160 몇 개국인지도 모르겠네요. 한 160여 개국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도 그만큼 많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정해져 있잖아. 특정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유일무이한 존재거든. 그래서 어가 안 붙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ULC라고 할 때 God 앞에 어를 안 붙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son 앞에 쓰면 왜 덜을 붙여요? 유일한데? 아니야. son은 유일한 게 아니에요. son은 우주 공간에 무진장 많습니다. 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들이 다 son이야.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일무이하게 느껴지면 덜을 안 붙인다. 사람 이름 앞에 덜을 붙여 안 붙여? 안 붙이는 건 똑같습니다. 화성, Mars 더 안 붙이잖아요. 유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덜 안 쓴 이유, 뭐 어를 안 쓰는 이유가 약간 이해되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혹시 질문하실까 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가. 근데 그 시카고 트리뷴은 went to press before. went to press 했다는 건 인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Before the election results were in. 프레스가 인쇄기거든. 인쇄기로 갔다는 얘기가 뭐야? 인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전에 그 선거의 결과가 were in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신문사로 들어오기 전에 인쇄부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그 편집자들은 each editor 다음에는 원래 were 그죠? 뭐 여기 접속사랑 and each editors were confident 이런 식으로 접속사 있었을 텐데 접속사 사라지면서 그 동사가 ing being으로 바뀌었을 거고 being이 탈락돼서 이 구조에 지금 분사 구문입니다. 그것에 편집자들은 데디아를 자신했어요. 뭘 자신했냐면 그 여론조사가 올바를 것이라는 것을 자신했다. 통계학자들은 틀렸습니다. 그 통계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들에서 틀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통계학자들은 건 뭐야?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통계학자들이겠죠.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그들은 stop the polling, 여론조사하는 걸 멈췄습니다. 지나치게 미리, 지나치게 멀리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전에 끝내야 되는 걸 한 2주 전에 끝내버렸어. 뭐 이런 얘기겠죠. of the election, 그 선거에 그 지나치게 미리 앞서서 여론조사하는 걸 멈췄고 트루먼은 특히나 성공적이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energizing people, 사람들한테 힘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in the final days, 그 마지막 날들에 힘을 불어넣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얘기야. 뭐 전에? 선거 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선거라는 거의 투표율이 언제 제일 높아지고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두 후보가 붙잖아. 두 후보가 붙으면 그 접점이 생기면 거의 비슷하게 가면 내가 안 뽑으면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무조건 뽑으러 간다고. 근데 만약에 선거 결과 이 사람이 이기는 게 확실하잖아? 이 사람이 이기는 게 확실하면 이 사람의 지지자는 안 가. 왜? 어차피 이길 거니까 놀러 가야지. 이 사람의 지지자를 떨어진 사람의 지지자들은 안 가. 왜? 어차피 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격차가 클수록 선거 투표율은 떨어지는 거야. 근데 듀이가 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지지하는 사람들을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질 때 지더라도 나가야지. 트루먼 뽑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로 그 전화 여론조사는 시행된 그 전화 여론조사는 선호하는 경향에 있어서 뉘를 왜냐하면 1948년에 전화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돼 있었어, 국한돼 있었어, 부유한 가정에만 국한돼 있었고 뉘라는 주로 인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사이에서? 엘리트 voters, 엘리트 보터들, 그 엘리트 투표자들에 의해서 사이에서 인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엘리트는 잘 살았을 것이고, 잘 살아서 부유하니까 전화 있었을 것이고, 전화 여론조사했을 때 엘리트들의 답변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The selection bias, 그 선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 편향이냐면 that resulted in the infamous Chicago Tribune headline. 그 악명 높았던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헤드라인 표제를 초래했던 그 선택 편향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연한 사고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it shows the danger and potential power. 그것은 위험성도 보여주고 잠재력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for이야는 for a stakeholder wanting to influence hearts and minds, 이거 이하가 사실은 꾸며주는 말이에요. 누굴 꾸미는 거냐면
잠재력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위험을 꾸며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위험성도 보여주고 있고 잠재력도 보여주는데 이 잠재력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성과 잠재력이야. 뭐에? 선택 편향에. 선택 편향의 위험성도 보여주고 선택 편향의 잠재력도 보여주는데 이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하고 있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잠재력이 뭐냐면 이해 당사자가 어떤 이해 당사자냐면 원하는 이해 당사자예요. heart and mind.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이해 당사자가 이해 당사자에 대한 잠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for이라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잠재력.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를 위한 잠재력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해 당사자는 당연히 그 선거 캠프라든지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이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응? 뭐 함으로써? 빈칸함으로써. 이거 넣어보자고요. 1번 encouraging others to hop on the bandwagon.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밴드웨건에 뛰어 올라타게 격려함으로써입니다. 그러면 밴드웨건이라는 게 뭐예요? 응? 이게 원래 밴드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밴드들이 마차로 타고 움직였을 테니까 요즘에는 뭐 차로 움직이거나 비행기로 움직이겠지만 밴드웨건에 올라탄다는 얘기가 시류에 편승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이 시류에 편승한다라는 의미로 다 쓰이는 이제 관용어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하게 격려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시류에 편승하게 격려한다는 건 뭐야? 야, 될 사람들 찍어. 여러분들 보면 선거라는 게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론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론 조사가 아니라.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선거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이 싫어 이렇게 뽑는 게 아니거든. 생각 없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비율이. 그걸 부동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부동층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 기왕에 뽑는 거 뽑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투표를 할 건데 아까운 투표니까 되는 사람 뽑아서 기분 좋은 게 낫겠지 않겠니?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야구팀을 좋아한다고 하면 한화를 팀을 선택하면 상당히 괴롭잖아. 항상 괴롭겠지. 그렇지 않아요? 괴로울 날이 많겠지. 막 우리나라에 막 기네스 기록을 막 세운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패에 의해서. 저는 야구에 관심은 없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하나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왕 내가 지금 야구에 관심이 없어. 그럼 야구팀 하나를 정해야 되겠어. 그럼 누구 뽑겠어? 어느 팀에 그 응원을 하겠습니까? 잘하는 팀 응원하는 게 낫지. 그래야지 이기는 맛이라도 있지. 기쁘잖아. 맨날 지면은 응원하는 맛이 나겠습니까? 맨날 힘 빠지겠지? 그렇잖아요? 물론 나는 수행을 하고 싶어요. 정신 수행을. 그러면 이제 지는 팀을 일부러 응원하면 정신 수행 많이 할 수 있죠. 보살이 될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스윙 보터즈가 대부분 보살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좋으려고 투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되는 쪽으로 올라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럼으로써 잠재력이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래서 될 사람 뽑아. 될 사람 뽑아. 그다음에 사표론 이런 거 다 여기 해당되는 거야. 뭐 1번은 가능성이 있어 없어? 되지. 두 번째는요. Inspiring people to wet the dog. 사람들에게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encourage, inspire, instigate, tempt 동사 쓰였는데 네 다 투부정사를 뒤에 쓰는 애들이거든. 근데 영어에서 이제 목적어 다음에 투동사 원형이 쓰이면 영어 동사가 뒤에 목적어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면 거의 99% 뜻이 하게 만들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게 만들다는 뜻이니까 이 네 개의 그 차이점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목적어 뒤에 투, 목적어 뒤에 투. 영어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 하나 forbid밖에 없어. forbid 목적어 투동사 원형만 못하게 한다는 거고 대부분의 동사 목적어 뒤에 투동사 나오면 이 목적어가 투동사 원형 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얘가 이거 하고 얘가 이거 하고 얘가 이거 하고 얘가 이거 하니까 큰 의미 차이는 없어. 앞에 있는 애들도다가 얘로다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뒤에 거 가지고만
삼아야지. inspire는 뭐 하는 겁니까? 영감을 불어넣다는 뜻이잖아요. 하게 한다는 뜻이야. 여기서 사람들이 to wag the dog. 원래 wag the tail 해야지 맞는 거지. 꼬리를 흔들어야지 맞는지. wag the dog 하는 거는 그 개를 흔든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맞는 거지. 꼬리가 개를 흔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건 꼬리가 개를 흔드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얘기처럼 보이네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의미를 쓸 것 같거든.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되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instigate the public to be underdogs. 선동하는 거지. 대중들이 패자가 되도록 선동한다는 얘기죠. 패자 되세요. 선동함으로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번째는 미국의 성인들이 부동층이 되도록 유혹함으로써요. 부동층이 되면 이익이 생깁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죠. 문제 자체는 사실 이거는 수능 평가원식의 빈칸 추론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본문에 그대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거든. 이거는 그냥 이 내용이 덧붙여서 추론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 되냐 안 되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뿐이지 본문의 빈칸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스타일로 봤을 때는 좋은 문제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19번 기껏 칭찬하고 났더니 20번에서 또 한번 무너뜨리는군요. 별로다. 문제질 별로였다. 그리고 이걸 문제를 푸는 방식은 그냥 말이 되는 게 뭐냐,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뭐냐, 이 정도 수준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느냐. 이해 당사자가,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모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후보에게 그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지? 이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데 뭐해? 헤드라인에.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본 거지. 그죠? 헤드라인에 잠재력이 있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내용이라든지 거짓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위에 있는 예시랑도 이 내용이 잘 맞지는 않는다고. 위험성이 있어. 잘 봐. 위험성이 있어. 이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위에 내용 연결되려면 선거 결과 뒤집혔어야 돼. 알겠어요? 이 헤드라인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든가 뭐 이랬으면 그죠? 아니면 여론조사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그 휩쓸려 갔다라고 하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보여준 거야.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선거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해 이 정도만 보여준 거지 위험했어. 실제로 위험성이 존재했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트루먼이 될 것인데 잘못된 여론조사의 결과로다가 뉴이가 됐어라고 하면 실제 위험성을 보여준 거야 이건. 알겠어요? 실제 위험성을 보여준 건데 아니야. 이건 실제 위험성을 보여준 게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만 보여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성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구나를 보여준 거지 실제로 뒤집혔네를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잠재성을 보여준 거지 실제로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 정답이 될 만한 근거가 뭐가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해. 시류에 편승해 뭐야? 야 올라타. 될 사람 뽑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듀이 같은 경우 야 듀이가 70% 지지를 받잖아. 될 사람 뽑아. 스윙 보터즈에게 될 사람 뽑아라고 함으로써 실제로 그 실현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안 좋기 때문에 설명이 기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어떤 후보가 지금 49% 실제 어떤 후보가 51%를 얻었어. 실제 결과에서. 알겠어요? 근데 여론조사했을 때 이 후보가 여론조사했을 때 60%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2%가 40%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여론조작이었다고. 실제는 사실 모른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를 한번
뻥쳐보자고. 실제는 이 사람이 51%, 이 사람이 49%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뻥친 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해됐어요? 그럼 사람들 중에 스윙 보터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뽑을 수 있어. 그래서 2%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알겠습니까? 2%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 잠재성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트루먼이 뭔가를 그 작전을 펼쳐가지고 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는 듀이가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당선되었다 아니면 당선 안 되었다, 이거 지금 이 내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다를 수도 있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영향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윙 보터즈한테 이렇게 다른 거지, 그지? 이거 문제로다가 나올 만한 문제는 솔직히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제 눈에는. 제 눈에는. 그래서 설명도 막 길어지고 딴 얘기도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선택의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악명 높은 스카고 트리뷴 헤드라인을 초래했는데, 그 초래했던 이 선택의 편향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었거든. 그 우연한 것이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걸 일부러 누군가 하면 그러면 선거 결과에 영향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이 그때 이제 파악이 된 거란 얘기예요. 여기는 누군가 일부러 한 게 아닌데 누군가 실제로 일부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좋은 문제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빈칸 내는 건 좋은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여기다 빈칸 낼 거는 상상도 못했네. 이해됐습니까? 네. 끝이 좋아야 항상 좋은 건데 19번에 딱 올라갔다 확 떨어졌네요. 그죠? 19번하고 20번 순서만 바꿔놔서도 선생님이 야 진짜 멋진 시험이다 하려고 그거 끝내려고 했는데, 야, 19번 빼놓고는 좋은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별로였어요. 이렇게 기억이 나도록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왜 별로였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으로 오늘 이것으로 이제 경찰 공시 1차 2020년 1차 영어 그 독해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는데요. 좋은 거 나쁜 거 옥석을 가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좋든 나쁘든 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합당한 거, 가장 논리적으로다가 맞을 만한 것을 뽑는 훈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